보고서는 CJ, CGV와 CJ, EN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상영업계 넘버원 사업자라고 하고요. 올해 연간 CGV 총 관람객 수는 약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코비드19 이전에는 2억 2천만 명에 비하면 58.2% 정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이런 회복세 중에서 모비우스, 탑건, 닥터 스트레인지, 쥬라기 월드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컨텐츠가 연달아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티켓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까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매출과 매점 매출 회복과 비용 절감 정책으로 소폭의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가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학교도 뭐 가족이 걸려도 뭐 본인이 자가격리 아니라면 아이들을 등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몇 년간 친구들과 제대로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이제 뭐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어디 여행조차도 아직은 사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가깝게 취할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영화관, 숨쉽게 갈 수 있는 영화관 이런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좀 아이들의 그 소비력이 좀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더디지만 회복세는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안정적 흐름이 확보되는 이 영화관 흐름상 CGV가 1위 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고정비 부담이 좀 있죠. 네, 국내 시장 점유율은 47.6%, 박스오피스 기준 1위이고요. 연간 관람객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티켓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외형 성장은 기록을 하였고요. 인건비, 임차료, 그 다음에 고정비 절감을 단행하면서 적자폭을 크게 축소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중국에서도 145개 사이트에서 1158개의 스크린을 운영 중인데,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2.8%밖에는 점유를 하지 못했고 박스오피스 기준으로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4위라는 건 중국의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코로나 영향권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재봉쇄 조치 때문에 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키 이쪽도 시장 점유율 52.2%로 박스오피스 기준 1위이고요. 4분기부터 본격 회복세를 기록했고 여기는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2차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TRS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경영상 최대 리스크인데요. 그래서 마스 시네마 지분을 39.2%에서 75.2%로 증가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데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박스오피스 기준 1위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2위를 기록 중인데, 좀 이쪽은 백신이 좀 더디게 보급 중이기 때문에 좀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영업 중단을 초강수로 베트남이 두었고, 베트남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업장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되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존에 가 있는 이런 물자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 옮기기도 약간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고, 또 옮긴다고 하더라도 바로 생산되는 것들이 아니라 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냅두자니 지금 뭔가 개선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죠. 작년 대비 매출 하락폭이 굉장히 키웠고요.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기준에서는 본격 회복세를 또 기록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 빼고는 작년부터 이제 회복세가 들어왔고, 중국은 재봉쇄지 때문에 1분기 막판에 좀 흐름이 하락할 수는 있었으나 그 폭이 얼마큼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증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CGV 측에서. 왜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투자를 유치를 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밀린 임금이라든가 뭐라고 될까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장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발행을 했는데, 나머지 만기일은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이미 지나간 것들 중에서 이 상환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2월 4일 거 상환 안 됐고요. 2월 28일 거 한 달 전 것도 아직도 청산이 안 됐고, 곧 이제 6월 15일 게 또 청산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1월 26일 날 했던 것도 지급이 안 됐고, 1월 6일 날 했던 것도 지급이 안 됐고, 2월 25일 날 했던 것도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권면 총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양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큽니다. 이자 비율도 좀 크고요. 과연 이것들이 4분기 회복세를 통해서 괜찮아질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수용이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이게 만약에 상환이 다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할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그거를 좀 믿고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마지막까지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다음 종목 이제 CJ ENM입니다. 간단하게 딱 한 장인데요. 자, 물적 분할 철회를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과대 낙폭 이 구간을 손절친 일반 주주들만 괜히 손해 본 거거든요. 지금 이거 손해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겁니까? 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좀 사업을 좀 생각을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좀 바람입니다. 장기 투자로 조금씩 바라보고 있는 투자들은 황급히 놀래서 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어쨌든 좀 과몰입을 좀 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 주식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환호된 것 같아서, 네, 자 처음에 보시면 자체 컨텐츠가 글로벌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제작비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저상장 사업인 TV 광고나 극장 매출 혹은 PPL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비를 좀 감수를 했어야 되는 구조인데, 작년 가입자가 3배나 증가한 티빙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익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출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물적 분할 철회 공시는 이제 회사에는 긍정적인 주가를 띄웠으나 결국 투자 회수기가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인 거고, 또 내년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또 시즌과 티빙이 합병을 한다면 이 문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물적 분할 철회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봤더니 현금 출자를 통해서 오히려 별도의 신규를 회사를 좀 설립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CJ ENM의 이제 방향이고, 또 티빙의 일본과 미국 글로벌 진출에 따른 티빙향 전용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필요한 가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이며, IP 기반의 NFT 다양한 2차 판권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수입을 빨리빨리 벌어야 되니까 또 NFT에 대한 사업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좀 갖고 오겠다라는 게 이제 업체 측의 좀 설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KT에서 혈맹을 좀 닫았었죠.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1,000억 원 정도의 그 출자도 받았었고요. 또 이것들이 이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고, 시즌과 티빙이 합병이 된다면 결합 상품 등을 인해서 가입자 성장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KT에서는 제작비 부담 완화와 글로벌 IP의 안정적 수급을 가져갈 수 있고, 이 티빙은 MAU 사용자죠. 이 사용자를 약 100만 명을 흡수하는 높은 성장성을 갖게 되는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투자 회수기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 그럼 주가는 굉장히 빠른 이 느낌으로 회복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장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12만 9천 원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주가는 아직도 좀 하락세. 그러니까 이 물적 공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서 매도한 일반 주주는 어떻게 하며, 분할을 이제 이제 철회는 했지만, 공시를 철회를 했지만, 주가가 돌아오진 않아요.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이 정도겠죠. 그럼 이제 이제 금액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때 노려서 들어오신 분들은 막 유양락, 나 이제 매도 치고 나간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속 터지고 억울한 일이 되고, 그럼 결국에 멘탈이 나가서 손절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단 말이죠. 네,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좀 물타기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고,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빠른 새로 올라갈까, 그리고 과연 진짜 시즌과 합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건 없고, 2022년도 컨센서스 나왔는데 매출액 상승, 뭐 당연히 상승은 다 잡아놨겠죠. 성장성이 조금 낮다라는 거. 네, PR은 그나마 그래도 좀 높진 않고, EPS가 좀 잘 나오고 있다. 뭐 배당도 주고 있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라도 좀 꾸준히 쭉 가져가시면 좀 괜찮은 상황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CGV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서 읽으면서 여기도 이젠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코로나 초기 때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여기 이제 망한 사업인데 이제 영화관에 이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본다면 또 긍정적인 모멘트가 좀 나왔죠. 자, 월봉을 보시면 2017년도 기준으로부터 이제 스물스물 내려왔던 이 주가가 2018년도에 이제 저성장 사업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각인이 되면서 성장세를 멈추다가 2019년도에 딱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내려갔고, 그것을 이제 소폭으로 이제 코로나 끝났나 해서 코로나 거의 이전 주가 상태로 거의 올라왔다가 4차 팬데믹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수급적 이슈로 내려가고 연말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소폭 올라온 느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봐요. 아직까지 조금 그렇다고 보고, 지금 4분기 실적 보고 나왔지만은 적자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적자폭이 축소가 되었고 매출도 상승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1분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도 좀 넌센스입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졌겠지만, 또 최근에 영국이라든가 제일 먼저 푼 나라들부터 다시 확산세가 조금 나타나면서, 이거 결국엔 못 푸는 거 아닌가? 풀어도 결국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일부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통해 정말 사람 많은 곳에서는 좀 마스크 좀 끼고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야외를 제외하고서는 좀 그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뭐 개인 위생상도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기라든가 그 기관지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는지 않나라고 생각이 해서,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거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었다면 뭐 여기까지 내려가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 사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또 27,000원까지 올라온 이 주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와닿지는 않고요. 결국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긴 한데 네.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거, 조금만. 그리고 과거에도 회복세에 놓여있는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긍정적 분위기 만들고 굉장히 대역급의 블록버스 영화들이 나왔지만은 그때마다 좌절되고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OTT 이제 회사로 다 이제 판권 하나 넘기면서 그 이제 회복세가 더디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성장세가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네, 보고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